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어제 오신 비만 환자분께서 식욕 억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자, 다이어트 좀 해보신 분들 누구나 가져보는 가장 힘든 관문이 바로 식욕 억제의 늪이죠. 식욕을 억제해서 절식을 하면 당연히 허기진 몸에서 지방을 분해한다. 이런 공식인데요. 조금은 맞고 많은 부분은 틀렸습니다. 식욕을 무조건 억제해서 눌러놓는 것은 우선적으로 근육의 소모를 촉진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더불어서 지방 대사에 필요한 불소식의 역할을 해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져서 결국은 더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팍팍 줄어드는 갱년기 비만에서 이 방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뿌듯해하는 순간이 바로 환자분께서 선생님, 그전보다 잘 먹고 있는데도 살이 너무 잘 빠져요. 너무 신기해요. 하는 간증을 들을 때입니다. 기적을 보는 듯한 얼굴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기적이나 마술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인데 말이죠. 자, 집중해 주세요. 비만 치료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비만 환자분들은, 특히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 더 자주 더 심하게 공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의 식욕과 공복감을 조절하는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렙틴과 그렐린입니다. 이름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렙틴은 포만감, 그러니까 배불러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렐린은 반대로 공복감, 배고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죠.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고 나서는 뇌에서는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렙틴을 분비하게 됩니다. 배불러,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 렙틴이라는 녀석이 많이 분비되겠죠. 반대로요, 공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은 주로 위장의 점막에서 분비되는데요. 뇌 시상하부에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 음식물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신호 체계가 균형 있게 잘 조절되면 우리의 식사 생활은 평온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렙틴의 분비가 잘 안 되면, 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식욕이 폭발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과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섭취한 과열량은 우리 몸속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렙틴은 지방에서 만들어지죠. 체지방이 많아질수록 렙틴 분비량은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럼 식욕이 잘 조절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특이하게도 비만인 사람 대부분은 높은 렙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렙틴을 많이 분비하긴 하는데요. 뇌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이 가다해져서 렙틴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뇌에서는 오히려 저항 반응이 일어나서 먹지 말라는 신호에도 반응하지 않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먹게 되는데요. 이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인슐린 저항성과 유사한 기전입니다. 혈중에 당분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계속 불려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당이 올라가도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사실 렙틴의 저항성에는 인슐린이 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렙틴 저항성이 심해지면 내는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굶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먹고 또 먹고를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짜 식욕이라는 건데요. 이 가짜 식욕은 심리적 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는데 4시간 정도가 지나면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늘어나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게 정상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 변화 등으로 갑자기 식욕이 높아지기도 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야근이나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코티졸 분비가 증가해져서 몸의 지방 축적이 늘어나게 돼요. 이때 그렐린 분비 또한 증가해져서 식욕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행위로 기분 좋아지는 단 음식 등을 갈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짜 식욕은요, 30분 정도면 되게 사라지게 되죠. 자, 우리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공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짜 식욕인데요. 우선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보죠. 진짜 식욕은요, 점점 강하게 허기를 느끼지만 가짜 식욕은 불현듯 갑자기 허기가 느껴집니다. 진짜 식욕일 경우에는 배가 부르면 그만 먹지만 배가 불러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가짜 식욕의 증상이죠. 자, 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분명하게 의식한다면 진짜,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맛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면 가짜 식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짜로 배가 고플 경우엔 어지럽거나 기운이 떨어지거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가짜 식욕을 판별할 대표적인 증상은 식사 후에 3시간 정도가 채 되지 않아서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먼저 물을 한 컵 마셔보세요. 물을 마시고 10분 후에도 계속 허기가 진다면 진짜 식욕일 가능성이 높지만 공복감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가짜 식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계속 이렇게 가짜 식욕이 빈발하다 보면 렙틴 저항성은 습관성이 되게 되고 우리는 계속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렙틴이 잘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3가지 지침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거예요. 자, 렙틴은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식사한 지 20분 정도가 지나야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근데 부족해. 다시 라면 물을 올립니다. 근데 라면 물이 끓어오르고 나서 라면을 넣을 때쯤 되면 이미 배가 좀 더 부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참을걸. 이럴 때 말이죠. 음식을 천천히 먹다 보면 불필요한 가짜 식욕에 현혹되지 않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렙틴을 사수하는 2번째 방법은요, 삼시세끼를 제때 먹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오전 시간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 더 증가해져서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째로 제가 진료실에서도 비만 관리를 할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렙틴의 분비뿐만 아니라 비만에 대해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면 부족은 피로감을 일으키게 되고 낮 시간대의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비만을 유발하게 되죠. 그런데 식욕에 있어서 그 상관관계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즉, 잠이 부족하면 신체는 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떨어뜨리게 됩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의 카린 스피겔 박사 연구진은요, 수면 부족을 칼로리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하루 350에서 5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잠이 부족하면 약 500칼로리 탕수육 한 접시를 더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3가지 지침을 잘 지켜서 야식과 폭식의 욕구를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운동보다 100배 쉬운 다이어트 비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